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엄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해제하지 저는 않아야 계엄 된다.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엄에 대해서는 뭐 누차 지금 72년도 유신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받고 80년에도 50 때도 제가 계엄 때문에 삼천교육 대상자가 됐습니다.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몇 바로 가지 더 해제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그 어떤 국무총리를 불러내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라 그러면 사과를 했는데 저를 국무총리가 4번이나 했습니다. 사죄의 절을.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사과는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물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이제 탄핵의 과정의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회가 냈던 소추장 자체를 스스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장된 문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탄핵하는 게 타당했다, 파면하는 게 타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난 거니까. 자, 그러면 그럼 물어보겠어요. 네, 하나만 이 질문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마저 물어봐야 되는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의원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또 우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계엄 전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국회가 좀 고칠 점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온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팩트에 좋겠어요.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 토론회 때 중국발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한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된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 드리자면요. 일방적인 아까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그건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로 계속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남해 풍력 발전 단가가 50원까지 네, 떨어진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은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굉장히 거리가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비명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저의 삶 자체가 국민 통합입니다. 저는 노동 현장에서 7년 동안 노동자로서 약자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아내를 맞이해서 영원함의 경계를 허물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좌와 우를 아우르면서 이념적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정치가 권력을 내려놓고 특권도 폐지하고 약자를 보살피며 대화하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제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좌와 우, 노와 사, 빈부, 또 남녀, 동서,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온 삶을 살아온 저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주요 혈장 단백질, 전체 혈장 단백질의 약 60%를 차지하는 알부민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부종이 생길 수 있고
피로감이 급증하며 면역력 저하, 간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회복기 환자들에겐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체내 알부민 생성 능력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니 알부민을 섭취해서 수치를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부민을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까지 더해져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특히 노년층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단백질 수치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근감소증 예방과 회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은 약물의 체내 이동과 대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 중인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분인데요. 이렇게 좋은 알부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든 마시는 액상형 제품 남재현의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만이 구매할 수 있는 초특가로 소개해드립니다. 150만 병 판매 돌파 기념으로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업그레이드한 남재현의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한 병엔 알부민 복합물이 무려 97%나 담겨 있습니다. 남재현 박사가 꼼꼼하게 고르고 배합한 특허 원료 3종, 효소처리 로얄젤리 분말, 골드키위 유산균 배양물, 틴다라 유산균 상황 농축 분말이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회복 촉진에 도움이 되는 신체 에너지원, L-아르지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아미노산 성분인 L-아스파트산도 넣었습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C, 이렇게 비타민 4종과 체내 주요한 대사 과정의 필수 영양 성분인 아연, 여기에 더해 발효치망 복합 추출물과 차가버섯 추출물 분말까지 남재현 박사가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직접 원료 배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재현 박사가 덴마크 전문기업의 고품질 건조남백 알부민 원료를 엄선했다는 것인데요. 알부민은 약 85도에서 95도 사이에서 살균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남재현의 알부민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을 방지하고 알부민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알 갈색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SCI급 논문 포함 학술 논문 31만 5,558건, 구글에서 학술 관련 문헌을 검색할 시엔 약 361만 건이 검색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화제의 성분 알부민,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를 거쳐서 이 갈색병 한 병에 담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오로지 구독자 여러분만을 대상으로 2박스를 구매하시면 12만 9천 원 상당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초특가 행사를 2025년 6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2개월 분량을 구매하면 1개월 분량을 무료로 더 드리는 초특가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